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사실상 사회주의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참 말은 좋은데 왜 이런 세상이 불가능한지를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죠, 아주 유명한 분의 입을 빌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설명은 우리 월간조선의 경제통이죠,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호 전 경제수석의 입을 빌어서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예. 김인호 수석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 적정한 네. 분인지 제가 우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1967년도에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경제 관료로 지내셨습니다. 네. 물론 초대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 네. 또 장관급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등을 지내셨고요. 네. 또 이외에도 또 중소기업연구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평가해 주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두 차례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들어와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창출 차트를 세워놓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떠오르는데, 결과는 네 글자, 고용참사입니다. 고용참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네, 제가 사실은 김인호 수석께 맨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네. 이제 문재인 정부팀의 경제팀의 이제 캐치플레이즈였죠. 네.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 네. 혁신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김인호 수석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일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은 거의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는 네.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치명적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자리 공약으로 공무원 증원을 내세웠는데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유승민 의원이죠, 아니 공무원을 늘려서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냐 했더니 그거를 본인의 경제 담당 특보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있다면, 네. 그런 정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는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일거리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만약에 일거리도 없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네. 지금 일자리를 서로 나누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거리 정부가 만드나요? 정부가 만들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일단 수요가 있어야지 일거리가 생기고, 그래야 그렇죠.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수요라는 거, 사실 수요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소비자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네. 어떤 제품이 필요하거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일거리가 생기는 그렇죠. 것이고, 네. 수요가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면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임금을 받겠죠. 네. 그러면 임금을 받고, 그러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임금을 받다 보면 기업이 또 제품이 많이 팔리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기업이 활성화되면 또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고용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네. 이런 선순환 방식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경제는 굴러가는 겁니다. 네. 그것에 반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경제팀 네. 굉장히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회주의라는 건 사실 100년간에 걸쳐서 이 사회주의가, 그리고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안하지만 우리 월간조선에서도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이 있는 나머지 탈북한 기자가 있습니다. 정광성 기자라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성공했다면 그 정광성 기자가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정광성 기자 만난 것은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해서.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부도덕한 집단이다, 약탈하는 곳이다,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한다.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을 거의 약탈하는 곳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엄밀히 따지면 네. 자유주의의 반대는 평등주의입니다. 네, 평등이라는 말 굉장히 좋은 단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에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졌을 때 그렇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똑같은 기회지만 누군가는 그 네. 기회를 잘 활용해서 높은 매출 또는 이제 높은 이제 성과를 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누구는 그의 기대치에 못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어떤 보상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얘기처럼 자, 이 인센티브 보상에 대해서도 우리 다 평등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평등은 그럼 과연 좋은 평등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은- 네. 그렇게 되면 누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지금 초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1년 내내 노력을 해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 성과급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한테 네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 사람들과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1년 내내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 팀은 왜 이렇게 사회주의 발상으로 경제에 접근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밝혀졌다시피 정부가 국민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 네. 이거는 김인우 수석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단 정부의 선한 마음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 네. 삶을 다 그냥 망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좀 생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거 좀 저 사람은 좀 불쌍하고 좀 못 사는데 저 네. 사람은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좀 뺏어가지고 네. 얘 좀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어떤 전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조금 희생을 당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사고에 그런 입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 가진 사람에게서 뺏어서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김인호 이사장은 네. 과거 자신이 실패를 했던 또는 그런 경험담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 경제기획원에 이제 과장일 때 아주 초년병 시절이죠. 그렇죠. 현대에서 네. 지금 오늘날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에서 나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선언을 할 때였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세계에서 당시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5군데밖에 되지 않고 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여건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도 네. 또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국민들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우리 기업 어떻게 했습니까? 아,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김인호 수석 계실 때 또 다른 기업에서 와서 우리 석유화학 제품 만들 겁니다 네. 라고 했대요. 그때 또 속으로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석유화학 제품이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기업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기업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 자신들이 알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만들고 자신들이 거기서 선순환을 이루든 네. 아니면 악순환을 통해서 도태가 되든 스스로를 지금 굴러갈 수 있는 네. 그런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김민호 수석께서 아주 그 공무원 초년병일 때 관료적인 발상으로만 이제 대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과오를 네. 이제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사실 관료의 발상으로만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기업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니죠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물론 기업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대기업이 실수를 범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네. 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네. 미제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가령 이제 대한항공 네.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총수 일가가 조금 눈살 찌푸려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있었을 때 국가가 그럼 나서서 총수를 총수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또는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네. 이렇게 국가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그 기업이 너무너무 밉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나는 앞으로
대한항공을 타지 않겠어. 네. 티켓을 구매하지 않겠어. 네. 또는 돌아가더라도 다른 곳에 항공권을 티켓을 구매하겠어라고 음.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네.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면 고용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렇죠. 이렇게 고용자들을 조금 잘라야 하는 그런 일이 네.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도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손을 보겠다, 칼을 보겠다 그런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소비자 선택 그렇죠. 또 경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한테 평가를 맡기면 뭐 안 네. 좋은 기업은 자동 도태될 거다. 그럼요. 뭐 그걸 자동으로- 지켜보면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니까 경쟁을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경쟁이라고 하면 네. 조금 좀 그 단어가 그렇잖아요. 주는 어감이 내가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은 어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네. 공정하게 겨뤄가면서 스스로 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입니다. 네. 때문에 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더 시장을 활짝 열고 네. 예를 들어서 외국 항공사도 다 들어오고 네. 또 그래서 우리 나라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 항공권도 구매할 수 있고 우리 항공권도 구매할 수 있고 또 네. 자동차도 우리나라 것도 살 수 있고 외국 것도 살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정말 국경 없이 네. 정말 무한 경쟁. 사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무한 경쟁이고 그렇죠. 또 그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경제팀은 이제 경쟁을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게 네.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이루면 따면 두루두루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김인호 수석은 그 골프 경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골프 경기가 열리죠. 우리나라 선수들 참 경기 잘하는데요. 네. 보통 상금 차이가 예를 들어서 1등이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하면 네. 2등은 5억 원에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서서 네. 너무 불공정하다. 왜냐면 한타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5억 원의 차이 나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안 되겠다. 네. 자, 1등 그냥 5억 가져가고 네. 2등 4억 9천만 원, 어. 3등 4억 8천만 원 네.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네. 그 경기 사실 그 선수들이 1m짜리 펫 하나 놓고 네. 경쟁을 하잖아요. 네. 소위 뭐 몇 억짜리 펫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놓는다면 그 네. 경기 재미 있을까요? 저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3등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1등하고 상금 차이가 별로 안 예, 한 나는데 2천만 원이면 예, 뭐. 그러면은 훈련 열심히 하지 않겠죠. 그렇죠. 훈련 열심히 안 할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TV 시청자들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TV 시청 안 할 거고 네. 그러면 시청률 당연히 떨어지니까 TV 광고 안 붙겠죠. 그렇죠. 광고 안 붙으면은 또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1등을 했는데 1등 선수가 그렇게까지 감격할까요? 그러니까요. 트로피에 입 맞추고 그렇게까지 그냥 무덤덤할 겁니다. 네. 그럼 신문 기사 굉장히 일면 톡 갈 것도 그냥 뭐 중간중간 이렇게 어디 갈 겁니다. 네. 사람들 골프 선수들 1등한 선수 누군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선수들 세계적인 스포츠 후원 업체들로부터 후원 받지 못합니다. 그거 못 봤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3등한 선수가 너무 좌절해서 네. 정말 1등을 하겠다는 꿈도 못 꾸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패자 부활전을 만들고 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적인 조치는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정확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다 같이 너무너무 애썼는데 그날 컨디션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컨디션 하나 때문에 1등하고 2등이 상금이 2배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우리 다 똑같이 그냥 구색 맞추기로 1등 한 1,000만 원만 더 가져갑시다. 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메달을 줍니다. 동메달까지 1, 2, 3등까지죠. 이 메달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메달이 값진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월간조선 기자들도 본인이 쓴 기사가 표지에 나가거나 메인에 나갈 수 있도록 모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선의의 경쟁이 있을수록 책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쟁은 없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책 만들면 월간조선 누가 사 보겠습니까?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메달,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은 경험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 운영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것의 공통 원리를 찾아내고 이론화하고 그걸 정책 입안에 적용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에는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이미 오류로 드러난 것을 갖고 경제를 운영하는 미숙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설픈 시도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인데요. 아직 2년이 더 남았어? 하고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얘기를 정말 쉽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 팩트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